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립 채널의 윤립쌤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도덕 추론과 비판적 사고 파트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오늘도 역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 오늘의 캐치마인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짜자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뭘까요? 잠깐 일시정지하고서 맞춰보세요. 네, 정답은 쥐불놀이입니다. 이번 그림은 특히나 평소보다 더 기가 막히죠. 하나의 띵작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 캐치마인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단의 종류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판단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아저씨를 가지고 세 가지 판단의 예시를 보여주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판단이란 말 그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판단입니다. 이 사실 판단은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판단입니다. 여기 아저씨는 키가 180cm다. 이런 게 바로 사실 판단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아저씨가 키가 몇 cm인지 자로 재어보면 확인이 가능하죠. 자, 볼까요? 네, 180cm가 맞네요. 그럼 이 아저씨 키는 180cm다 라는 사실 판단은 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70cm라고 했다면 거짓인 사실 판단이 된 겁니다. 둘째, 가치 판단이란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답고 추함 등 특정 대상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이 가치 판단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아저씨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후광이 비치면서 너무 잘생겼다. 이 아저씨의 얼굴은 잘생겼다. 이건 가치 판단이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취향과 미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 아저씨가 못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 판단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도덕 판단입니다. 도덕 판단은 사실 가치 판단의 일부분입니다. 가치 판단 중에서도 특별히 도덕적 문제에 대해 도덕적 관점에서 내리는 판단을 도덕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 판단은 옳고 그름, 선과 악 등에 대해 판단합니다. 주로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착하다, 옳다, 해야 한다, 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쁘다, 옳지 않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도덕과 관련된 가치 판단이 바로 도덕 판단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다. 이건 이 아저씨의 인격과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평가한 거기 때문에 도덕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할만한가요? 이렇게 세 가지 판단을 배웠는데요.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도덕 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덕 추론이란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구체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도덕 추론의 과정은 보통 3단 논법이라는 세 가지 단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대전제인 도덕 원리와 소전제인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도덕 판단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 도덕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제로 도덕 원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라는 도덕 원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온실가스에 연관지어 사실 판단을 해보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판단으로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다 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제와 소전제를 근거로 우리는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는 도덕 판단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온실가스와 관련된 같은 주제에서도 다양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도덕 추론을 해나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도덕 추론을 쉽게 하는 꿀팁이 있는데요. 보통 도덕 추론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구조가 이렇게 A, B, C, A, C, B 라는 형식으로 똑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팁으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덕 추론에는 또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비판적 사고란 추론 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성찰, 반성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에서 감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의미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단 논법과 관련해서 대전제인 도덕 원리를 검사하거나 소전제인 사실 판단을 검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검사가 있습니다. 사실검사란 도덕 추론 중 소전제, 그러니까 사실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을 봉사상 후보자로 추천하려고 한다면 그 학생이 추천받을 정도로 봉사활동을 많이 한 학생인지 사실검사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나 혹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도덕 원리 검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전제인 도덕 원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편화 검사. 도덕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예상하여 적절한지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기분 나쁠 때마다 옆 사람을 두들겨 패겠다 라는 도덕 원리가 있다면 보편화 검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분 나쁠 때마다 옆 사람을 두들겨 패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도덕 원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역할 교환 검사. 말 그대로 도덕 원리를 적용하는 입장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기분 나쁠 때마다 옆 사람을 두들겨 패겠다. 그럼 내가 옆 사람과 입장을 바꿔본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다음, 반증 사례 검사. 도덕 원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 도덕 원리에 맞지 않는 새로운 사례를 들어 반박하는 겁니다. 만약 모든 사람은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떠들겠다 라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의 도덕 원리에 맞지 않는 반대 사례, 그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범죄와 살인을 저질러도 될까? 라는 식으로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석 검사. 보다 더 높은 상위의 도덕 원리에 비추어 현재 제시한 도덕 원리를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무단횡단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규칙은 지켜야 한다 라는 더 높은 원리를 제시하며 따라서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정당화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조금 추상적이고 복잡한 내용이라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동영상과 교과서를 반복해서 본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라는 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두뇌와 따뜻한 마음, 감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가슴마저 차갑고 딱딱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회의 부정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법이 차가운 머리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을 키우는 게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